예, 아까 조수진 의원님이 인사청문회법 올려주셨는데 지금 없나 보죠? 17조 제척 회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직 후보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자, 검찰 정상화법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죠. 권성동 의원 합의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의총에서 동의했습니다. 추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가 전화 한 통하니까 입장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후보자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오신 게 후보자를 어떻게든 임명을 강행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제척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다 제척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식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해관계가 제일 맞아요. 조수진 의원님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나가세요. 거기서 이렇게 혼잣말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국회를 지금 새 정부에서 국회를 국회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아직 후보자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장관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하여튼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도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수사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받을 일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 혐의도 없이 수사받을 일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미 지금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충분히 하겠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계획을 듣는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자, 어쨌든간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새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선인, 그리고 오늘 후보자가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느냐?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들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존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회가 새 정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서로 똑같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도 당연히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윤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저기요,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업수사, 기업범죄, 부패범죄 완전히 인지수사, 기획수사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거 인지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하고 고소 사건 이의한 거, 체포 구속 감찰하다가 또 검찰에서 가져다가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이거를 박탈했다, 완전히 수사권이 없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외면을 하거나 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걸 다 남겨놨는데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완전 박탈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걸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청법에 검사들이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기업 수사, 부패 범죄 수사 해달라고 남겨줬습니다. 검사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얼마든지 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경찰에서 가져와가지고 세 가지나 돼가지고 그거 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뭘 박탈을 했다는 겁니까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사 박주민 간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제척 의결은 매우 부당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과거 전례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송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장이 그대로 사회를 보면서 진행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의사 진행에 상당한 어떤 지장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최강욱 위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체계상으로도 국회가 대통령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법무부 장관 과연 대통령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더 법률, 헌법 존중해야 되고요. 당연히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후보자 시절부터 벌써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제기의 핵심입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야반 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떤 국무위원 후보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적어도 국회를 존중한다. 이후에 장관이 된 후에도 국회와 잘 협력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유감 표명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